안녕하세요. 면접의 신 신쌤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층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내용들로 설명드려보자 합니다. 네. 건보 취업 너무 어렵죠? 가점 자격증이랑 막 영어 성적 만들고 낀통까지 했는데 자소서를 잘 못 써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필기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보 면접이 상황이나 토론 이런 좀 복잡한 전형들이 많고, 또 필기 점수가 최종 합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 허들식 전형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면접이 정말 매우 중요한 기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필기 합격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건보 면접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파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올해 토론 주제로 예상되는 주제들도 선별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4월 10일 날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인성검사나 증빙서류 제출 14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28일부터 5월 13일 요 기간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면접의 전형이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돼요. 경험 행동 면접, BEI라고 하죠. BEI, 그리고 상황 면접, SI라고 하고, 토론 면접. 이게 토론이지만 실제로는 토의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5명에서 한 6명 진행을 하면서 방안을 찾는 이런 좀 토의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각각의 전형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토론 면접장에 대한 예시를 좀 가볍게 가져와 있는데요. 실제 토론 면접장 한 5명에서 한 6명 정도 이렇게 20분간 이렇게 준비 시간을 가지고 이 토론 면접장에 이렇게 가요. 면접관들은 오로지 좀 관찰자, 실제로 이제 토론에 좀 개입을 하진 않고 우리가 토론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이 관찰자 형태로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조원들끼리 이렇게 좀 토론을 하는 형태다. 20분 준비, 30분 토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건보 기관이나 산업에 대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주제들이 나온다. 경험 행동 면접을 보는 이 면접장에서 상황 면접까지 같이 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 건보 면접의 형태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토론 면접을 없애고 상황 PT 형태의 면접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2025년 하반기에는 경험 행동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상황을 직접 읽어주고 한 30초에서 1분 이내로 답변을 하는 요런 형태였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런 좀 면접장 형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면접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경험 행동 면접의 특징,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보의 경험 행동 면접, 인성 면접인데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갈등 경험이 아니라 비협조적인 상대와 함께 일을 추진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든지, 단순히 희생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자처해서 조직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 목표를 초과했는데 추가 목표를 세웠던 경험, 이렇게 좀 디테일하고 복잡한 형태의 질문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좀 경험 질문 말고도 이렇게 좀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들, 지원 동기를 하는 경우들,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건강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건보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꼬리 질문이 좀 딥하게 들어오는 게 좀 특징인데, BEI 면접의 특징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답변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장하거나 꾸며낸다면은 그 다음 꼬리 질문에서 좀 내가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정직하게 좀 답변을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고, 또 이제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답변이 잘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답변이 잘린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답변이 잘리게 된다면은 좀 멘탈적으로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TMI 남발하지 않으면 된다. 건보 면접 준비
기출 질문 위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기출을 보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 면접 준비 기간에 계속 그 새로운 질문들을 막 검색하고 아니면 스터디원들이 막 받아와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경험이 막 50개, 100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세부적인 이 경험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달고 새로운 경험들 막 생각하고 이러면은 실제 면접장 갔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50개, 100개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런 좀 세부적인 경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자주 나오는 성격을 구분을 해서 성격에 맞는 경험을 준비를 하고 돌려막기를 좀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면접. 이 건보 상황 면접이 좀 매년 좀 조금씩 바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 면접관이 직접 상황을 좀 읽어주면서 바로 대답하는 요 방식으로 좀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제 이게 뭐 국민연금공단 상황 면접 방식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좀 이렇게 면접장에서 상황을 막 PT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막 종이를 뒤집어서 그때 상황 보고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질문들이 직무 상황이라기보다는 약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막 동료가 실수로 뭐 협력업체 배상했고 뭐 비밀로 해당해서 어떻게 했냐, 아니면은 보고체 간소화 중에서 선임이 원래 하자고 하는 대로 권유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면접관이 읽어주고 내가 듣기에는 조금 길 수도 있지만은 뭐 실제로 이거를 뭐 말하기에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준비를 안 하면 듣자마자 멘붕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유형으로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뭐 똑같은 상황 안 나오니까 마인드와 방향성,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의 마인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 건보 인재상에도 있죠. 그리고 청렴도, 윤리의식, 뭐 원칙 기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뭐 신입의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 이런 부분들, 이 마인드와 방향성을 잘 기억을 하셔서 상황 면접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토론 면접. 어떻게 보면은 토론 면접을 좀 가장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론 면접은 건보 사업이나 뭐 직무 관련된 이런 주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뭐 건보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 뭐 시범 사업들, 뭐 기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뭐 직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가 토론 면접장에서 자료들을 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되긴 하지만 알면 내가 답변을 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뭐 직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최대한 좀 알아보시고 내가 검색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실제 면접장에서 당하지 않고 의견을 좀 작성을 할 수 있고, 이 직무를 좀 미리 좀 알아야지 수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20분 준비 시간 동안 사전 답변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면접장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이렇게 토의를 좀 해나가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면접 준비하시면서 좀 많이 알아보자. 어떤 방안들을 좀 미리 작성을 해보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다. 그리고 실제 토론 진행은 이렇게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티키타카가 필요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쿠션 용어라든지, 네, 몇 번 지원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쿠션 용어들 잘 사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나 혼자 너무 사전에 적어놓은 대본들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네, 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토의 형태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합의된 결론. 면접관들이 개입을 하진 않지만 결론을 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을 잘 도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이순신 장군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와 엄청나게 상관이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토론 면접에서도 내가 너무 이기려고 하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토론의 목적이 내가 같은 조원이나 팀원들보다 대단한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깔아뭉개고 내 주장이 무조건 채택돼야 되고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막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팀원들, 조원들과 같이 의견 조율을 잘하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내 의견만 내세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째,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좀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잘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준비 시간 내에서 내가 작성할 부분들을 사전에 좀 작성해보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라. 그리고 뭐 스터디 같은 것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떨어진다. 요 생각 좀 가주시면 좋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건보 상황 면접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풀기 전에 건보 상황 면접은 정답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방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얼마나 막 참신하고 막 똑똑한 막 이런 답을 좀 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민원인이 소액 선물과 민원 제기 압박을 하는 이 상황인데 당신은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중 한 민원인이 감사 인사와 함께 소액의 상품권 이런 부분들 좀 위험하죠. 건네려 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자 민원인이 이 정도도 못 받아요? 성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거절하면 불친절 민원을 넣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하시는 분들이 뭐 실제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민원인들도 있어 상황이 다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좀 상황인데 뭐 소액의 상품권이라고 해서 뭐 당연히 거절해야지 막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소액의 상품권이 아니라 뭐 참 간단하게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준다. 좀 내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준다라고 좀 한다면은 뭐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출제 의도는 사실 명확하죠. 이런 좀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청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청렴의 원칙. 우리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뭐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런 좀 금품 수수 같은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청렴으로 해가지고 가세요. 더 이상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청렴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원인과의 어떤 관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뭐 답변 포인트는 일단 원칙 준수 같은 경우에는 양보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금품 수수는 이제 금액 무관하게 수령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 거절의 톤이 정말 중요한데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원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표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건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중하게 거절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규정 내에서 다른 대안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다라면 좋겠죠. 그리고 이 민원 제기 압박에 뭐 흔들리지 않는다. 뭐 내가 정말 혼자 감당이 안 된다면은 다른 선배님이나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뭐 무능이 아니고 뭐 신입으로서의 좀 적절한 좀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반대로 이런 답변은 탈락할 수 있어요. 막 소액이니까 막 일단 받고 나중에 반납하겠다. 나중에 반납 이런 거는 변명이지 원칙이 아니거든요. 받는 순간 일단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올까봐 상황을 모면하겠다. 이것도 면접관이 정말 싫어하는 답변이겠죠. 그리고 강하게 거절하고 뭐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 방향 자체는 맞는데 사실 이 톤이 틀렸어요. 톤. 그래서 민원인도 고객이고 이 국민 고객에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소통해야 되는 이 공공기관의 자세로서 너무 또 단호하게만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칙은 단단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요런 좀 느낌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다. 실제로 이 문제는 브릿지인 AIPT 건보 패키지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에 관련된 풀 답변이나 모범 답변 같은 것은 거기에 또 들어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 두 가지 업무 동시 마감과 우선순위 판단. 신입사원이고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지시받았다. 하나는 팀 내부 회의에 필요한 보험료 부과 관련 통계 자료 정리,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 제출할 협업 문서 검사 작업이다. 그래서 두 업무 모두 오늘 중으로 마감이며 혼자서 다 완료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선배들이 물어봤지만 상황 봐서 네가 판단해 라는 이런 답변이다. 게다가 내부 회의 자료를 요청한 선배는 본인이 해당 회의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자료가 늦어지면 선배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냐? 조금 이거를 말로 듣게 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입사원으로서 업무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보고 체계를 잘 지키느냐라는 거를 핵심 포인트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근데 알아서 판단해. 요런 부분들이 함정처럼 작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진짜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확인을 받는 요런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신입이 업무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다. 답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자의적인 판단 금지. 알아서 해라고 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리해서 상급자에게 좀 확인하는 요런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리고 비교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기준 세워서 긴급도라든지 아니면 외부 제출 여부라든지 후속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가지고 팀장님께 짧게 확인을 좀 요청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어느 한쪽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하나는 아예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최소한의 대응은 있어야 된다. 아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초안이라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배와의 관계도 고려를 하면 좋다. 내부 자료 요청한 선배가 발표를 좀 해야 되고 직접적인 영향이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죠. 보건복지부 요게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하겠다.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기준 없이 말한다면 너무 자의적인 좀 판단으로 보이죠. 그래서 내부 자료 쪽은 어떻게 언급할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다. 너무 이제 둘 다 하겠다, 야근해서라도 끝내겠다, 열정은 좋지만 이 상황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열정이 아니라 사실 판단력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하겠다가 아니라 우선순위 판단을 잘 하셔야지. 우선순위 판단을 회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선배님이 판단을 맡기셨지만 신입으로서 혼자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기준을 정리한 뒤 확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해주신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아까 그 문제는 청렴, 윤리 카테고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업무 판단이나 보고 체계와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건보 상황 면접은 청렴이나 보고 체계나 동료 갈등, 민원 대응, 업무 개선 이런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접해보고 방향성을 좀 내가 체화를 하신다면은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좀 잘 답변을 하실 수 있다. 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브릿지인 통해 가지고 상황 면접 질문들 성격에 맞게 정리해보고 답변을 해보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의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고 토론 면접에 대한 간단한 팁 정도 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제도,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묻는 주제인데, 네. 우리가 토의 면접에서 이렇게 이 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 관련된 기사, 이런 문제점, 이런 자료들이 잘 주어지긴 하지만, 제도를 좀 미리 알고 가면은 자료를 읽는 시간이 좀 확 줄어들고, 이해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희귀질환, 증증 화상 같은 이런 중증 질환으로 좀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춰주는
제도거든요.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면은 뭐 0에서 10%만 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 부담이 과도할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연간 5천만 원까지인가 뭐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제도들의 취지는 어쨌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제도들인데, 이 좋은 제도들의 어떤 구멍이 뚫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기사로 나타내는 형태다. 사실 이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제 면접장에 들어간다면은 너무 막 깊이 있게 막 자료를 막 읽고 이렇게 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물론 뭐 중위소득 100% 이하고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고 다 적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토론회 발언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여기서 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를 좀 먼저 좀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거를 좀 보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요 자료들을 보면은 질환 따라서 뭐 30일이나 5년 지원, 산정특례 기준이 불합리하고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고, 재난적 의료비가 다 최대다. 올해는 2천억을 넘길 전망이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원형 탈모나 계획의 물림, 뭐 치아 임플란트 등에 쓰이는 경우까지 있고, 사실상 실손보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좋은 제도의 구멍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핵심 포인트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 제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들이 환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론에서 잘 얘기를 하고 내 의견을 잘 얘기를 해주면 좋다. 그래서 이 주제와 자료를 봤을 때 그냥 뭐 남용이 있으니까 제도를 축소하자, 아니면은 국민 복지와 막 건강 보장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냥 냅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감점의 대상이죠. 제도 취지를 부정하거나 재정 누수를 좀 무시하는 좀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방향성 자체는 제도의 보장 기능은 좀 강화를 하되 구조적인 허점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좀 관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주제에서 말하는 이 방향성은 잘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뭐 산정특례와 뭐 재난적 의료비 이런 좀 제도들은 중증 환자나 뭐 저소득 의료 접근성을 좀 보장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뭐 하지만은 이제 비중증 질환 지원 급증과 일부 의료기관의 제도 활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제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두에 드러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안. 이 방안을 내가 사전 20분 동안 작성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방안을 가지고 실제 우리 조원들이랑 같이 토의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 하나 제시를 하고, 중장기적인 부분들, 예방적 차원의 이런 좀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작성을 해보면 좋다. 사전에 이런 제도들이나 산업에 대한 이슈, 뭐 우리가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이 방안들을 좀 작성을 해보면 좋거든요. 진료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선정 기준들을 전면 재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뭐 다른 조원이 막 제도 축소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반박하고 막 싸우고 막 내가 이기려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내용들 저 또한 좀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뭐 지원 범위 축소가 아니라 뭐 지원 기준의 정밀하는 관점에서 저도 뭐 일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좋겠죠. 상대 의견을 너무 막 부정하지 않으면서 내 논리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요런 연습, 공감을 먼저 하고 의견을 연결하는 요런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얘기하실 때 제시문에 있는 요런 좀 숫자나 요런 것들을 근거로서, 데이터로서 활용을 한다면은 더 좀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토론 면접을 좀 준비하시면서 뭐 건보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스터디를 많이 하시니까 스터디에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좋은데, 뭐 이것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주의를 해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 이것도 이제 뭐 브릿지인 자료인데 브릿지인 내에서 이렇게 좀 토론 자료뿐만 아니라 토론 강의도 이렇게 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스터디온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6년
건보 토의 면접으로 나올 만한 좀 직무별 주요 이슈, 예상 주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뭐 건강직 같은 경우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만성질환 이런 관리 중요시하는데 이런 좀 만성질환 예방 전략 관련해서 뭐 요즘에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이런 이슈들도 있죠. 뭐 이런 주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금연치료 지원 사업. 뭐 실제로 이제 그 정기석 이사장님이 정말 사활을 걸고 담배 소송 이런 것들 좀 하시잖아요. 뭐 2심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이슈가 있고 이사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산정특례나 재난적 의료비, 일단 기준의 불합리나 비중증 질환의 확대와 관련해서 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진기관 품질 관리, 뭐 건강직 대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좀 검진 기관들을 어떻게 좀 품질 관리할 것인지, 특히나 이제 뭐 이사장님이 이제 허리둘레 측정 기준 표준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품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주제들 이슈들을 가져가시면 좋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조치 사업, 요거는 이제 시범사업 4단계인데, 이 4단계 지금 시범사업이 8년째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좀 참여가 좀 저조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런 이슈들 좀 가져가시면 좋다. 그리고 뭐 행정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AI, 뭐 이런 것들 어느 지금 산업에나 지금 AI가 다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 AI 관련해서 갈 수 있고, 뭐 특히나 이제 그 고령층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고액료비 완화제도, 아까 이런 말씀했던 산정특례나 이런 재난적 의료비 이런 것들도 재정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고액 체납자들에게도 이런 좀 혜택이 가고 있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3단계인데 재정이나 보장 수준, 뭐 운영 방식에 대한 이런 검토를 잘 해가지고 내년에 본 사업을 확대하는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다. 그리고 부정승급, 과잉진료. 최근에 이제 뭐 의료 쇼핑 관련해가지고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제, 300회 막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시고 가면 좋다. 그리고 이제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 뭐 초고령 사회 진입되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워낙에 어떤 그 요양직 관련 이슈고, 그리고 요양직이 주로 뭐 출장 나가서 인정조사하고 장기요양 등급 판정 업무를 좀 하시게 되는데, 이 판정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뭐 신뢰성과 관련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다. 뭐 장기요양 제도 개선인데, 장기요양 기관들의 어떤 부당 청구, 매년 공단에서 좀 사례집을 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좀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고, 통합 재가 서비스는 현재 지금 약 한 120개 정도 개소 정도가 있는데 27년까지 통합 제거센터를 한 1,400개소로 늘리려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주제도 살펴보시면 좋다. 그리고 장기요양 지정갱신제는 작년 6월에 본격 시행되고 계속 갱신 신청 받고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이 다 이제 뭐 브릿진, 뭐 AI PT, 뭐 토론 주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잘 연습을 해 보셔가지고 면접에서 잘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건보 면접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건보 면접이 상황도 있고 토론도 있고 막 BI 막 면접 답변 막 설계를 해야 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힘든 면접이거든요. 근데 뭐 그만큼 이제 이전에 내가 필기 컷이라도 면접만으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또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브릿진 AI PT 건보 패키지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면접의 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